또다시 중동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를 때 당신의 주식 계좌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화면 가득 펼쳐진 차트가 맥없이 곤두박질치고 수많은 투자자가 패닉에 휩싸여 주식을 던지는 아비규환의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종종 이런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곤 하죠. 우리는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근원을 파헤쳐보고 역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닌 통찰력 있는 대비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중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라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만난 듯 요동치곤 하죠. 특히 주식시장은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마치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나타난 것처럼 당황하고 그 여파는 즉각적인 시장의 하락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동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 때문입니다.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거쳐 공급되고 주요 해상 운송로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국제 유가가 들썩입니다.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원유 가격은 전 세계 경제의 혈액과도 같아서 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습과 함께 치솟는 원유 가격 그래프를 보면 그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도 투기 세력이 가세하며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하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에 시달리고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러한 유가 급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보면 특정 지역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로가 위협받으면 전 세계로 향하던 수많은 물품의 이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자재 수급 불안정, 부품 부족으로 이어져 각국의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귀 금속이 중동을 경유하는데 그 통로가 막힌다면 전 세계 IT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 자산을 찾아 나섭니다.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발을 빼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항구로 피하는 배처럼 말입니다. 금괴와 달러 지폐가 쌓여가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단순히 자산 이동을 넘어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눈앞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시장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동발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작점에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과 그 배경을 깊이 이해해야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에서 피어나는 전쟁의 불씨가 세계 금융시장에 던지는 즉각적인 파장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혼란스러운 현상만으로는 앞으로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의 거울을 비춰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중동 전쟁들이 남긴 교훈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지침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1차 오일 쇼크를 떠올려 보시죠.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이 발발하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일부 국가에는 수출마저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전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4배 가까이 치솟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유소마다 끝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은 당시의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웅변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시장은 결국 스스로의 균형점을 찾아 나섰고 위기를 극복하며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촉발된 2차 오일 쇼크가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는 폭등하고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죠. 투자자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고 주식시장은 냉각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오일 쇼크를 경험했던 시장은 이번에도 결국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지만 시장은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쟁 발발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전 세계 증시는 패닉셀링으로 얼어붙었죠.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이 종결되면서 시장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고 강력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단기적인 충격은 컸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사례는 중동발 전쟁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강렬한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회복의 길을 걷는다는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결국 회복한다는 막연한 희망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중동 전쟁이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데에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복잡하고 정교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우리의 주식 계좌를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유가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주요 운송로는 세계 경제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운송로가 위협받으면 원유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지듯 유가의 급등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원유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이기에 유가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물가가 불안정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듭니다. 뜨거워진 경제에 찬물을 끼얹듯 높은 금리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도 핵심 요소입니다. 중동은 석유뿐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의 공급처이자 물류 허브죠. 전쟁으로 이 복잡한 공급망이 단절되거나 지연되면 부품 부족 현상이 전 세계 공장들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전체 기계가 멈추듯 산업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몰립니다. 이는 시장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중동발 전쟁은 유가, 인플레이션, 금리, 공급망, 그리고 심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파고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해야 할까요? 함께 말이죠. 중동발 전쟁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해서 순식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주식시장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섣부른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결국 회복력을 보이며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동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한 등대가 제자리를 지키듯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이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포트폴리오의 분산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특정 자산이나 지역 혹은 섹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이나 달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적인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겠죠. 두 번째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과 재조정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때는 우리가 처음 세웠던 투자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리스크를 줄이거나 반대로 저평가된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미래의 기회를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결정은 철저히 이성적인 분석에 기반해야 하며 결코 공포나 탐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비중의 확보입니다. 위기 상황은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하여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저렴해지는 시기는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평소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동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쌀이 다시 찾아오듯 시장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결국 중동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혼란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은 그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투자자 자신이라는 것을요. 공포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감정이며 인내와 원칙은 결국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미덕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냉철한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장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냉철한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장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돈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요동칠 때 우리는 마치 폭풍 우 속에서도 굳건히 제갈 길을 찾아가는 배의 선장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나침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주변의 패닉 셀링에 휩쓸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는 마치 여러 개의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듯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또한 기업의 내재 가치와 펀더멘털을 꾸준히 분석하는 습관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진정한 저평가 우량주인지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동발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더라도 결국 시장은 늘 그랬듯 회복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암울한 그림자 뒤에는 늘 새로운 기회의 햇살이 숨어 있었죠.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의 거대한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공포라는 감정일 겁니다. 이 공포는 투자자에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무서운 적이거든요. 반대로 끈기 있게 기다리며 원칙을 고수하는 인내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을 안겨주는 소중한 미덕이 되곤 합니다. 과거의 위기가 결국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죠.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시장에도 회복의 시기는 분명 찾아올 테니까요. 그 순간을 대비하고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온전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에서 피어나는 불씨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던지는 복합적인 질문들에 대해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중동발 전쟁의 그림자는 늘 우리 경제와 시장에 드리워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투자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한 분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지식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